은퇴하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직장 후배가 갑자기 딸아이가 결혼한다며 축의금을 보내달랍니다. 김 씨는 최근에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평생의 직장에서 은퇴한 지 약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도 기억이 날까 말까 애매한 사이에 직장 후배가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며 계좌를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더욱이 10년간 코빼기도 안 보이던 녀석이 이러니 김 씨는 기가 찼습니다. 아내에게 이 일을 말하니 그냥 무시하자고 합니다. 김 씨도 청첩장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축의금도 축의금이지만 자신을 돈줄로 보는 후배의 태도가 괘씸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경조사비는 사실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경조사비로만 1,000만 원을 썼는데 정작 본인은 이 금액의 절반도 회수를 못했다고 합니다. 나는 20만 원을 내고 왔는데 내 경조사에는 5만 원 한 장만 낸 주제에 가족들 다 데려와서 밥까지 먹고 갔다는 인터넷 글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을 보면 경조사비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관계를 손절하고 스트레스만 주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 사람을 축하하고 위로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허례허식 쓸데없는 문화라는 것이죠. 박 씨는 이번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의금을 낼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유족이 내는 장례식장 비용에서 차감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박 씨는 나름 바쁜 시간 내서 먼 거리 달려온 손님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고인을 위로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냥 그동안 뿌렸던 조의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한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도 안 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젠 축하나 위로 그 이전에 얼마를 내야 할지, 이번 달 내 생활비는 괜찮은지, 다음에 내가 돌려받을 건 있는지 그런 걸 계산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조사 문화는 은퇴한 50에서 60대에게 더욱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이지만 보통 그쯤 은퇴를 하면서 수입이 뚝 끊깁니다. 근데 자녀 결혼 같은 가정의 대소사는 그때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경조사비를 아예 안 내려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인간관계 또한 걱정이 되죠. 더 최악인 것은 김 씨처럼 퇴직한 지 10년도 넘은 케이스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부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막상 돌려받을 때가 되면 직장 인간관계가 다 끊겨서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김 씨는 얼굴에 그럴 만한 뻔뻔한 철판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활비를 탈탈 털어 경조사에 쓰고 시간도 쓰고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빠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에서 만든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단절됩니다. 거기서 오는 엄청난 고립감과 우울증이 있습니다. 은퇴는 정말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주변 인간관계가 사라지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기 전에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동료들과 보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가 필수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쌓은 인간관계는 은퇴와 함께 급격히 변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직장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해도 별다른 반응을 받지 못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오랜만에 직장 동료의 경조사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기대했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이제 직장 사람들도 어느 정도 물갈이 됐고 후배들은 전 상사를 반길 만큼 속이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직장이라는 공통된 목표와 환경이 없어지면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고 이는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를 간소화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업무 중심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개인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가까이 지내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되 불필요한 경조사 참석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조사에 가봤자 돈만 돈대로 쓰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입니다. 가봤자 좋은 소리, 좋은 대접 못 받습니다. 은퇴자들은 종종 자신이 받은 금액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경조사비를 지출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경조사비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직에서 동료나 친구의 경조사에 10만 원을 냈지만 자신이 경조사를 치를 때는 절반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은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경조사비 지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조사 소식이 세금 고지서처럼 느껴질 정도로 부담스럽다면 참석 기준을 세우고 불필요한 경조사는 걸러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일종의 사회적 투자로 간주되지만 은퇴 후에는 이 투자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자들은 경조사 참석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에 참석하기 전에 해당 인물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지 혹은 단순한 의무감 때문에 참석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는 본인만 매달리는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돈을 내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진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가는 것인지 정확히 정하세요. 경조사비가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체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조사 참석 여부와 그 규모가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명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은퇴자들은 경조사비 지출을 통해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에게 사회적 체면이랄 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을 다닐 때에 비해 더 무시당하고 불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 문화는 오랜 전통과 함께 자리 잡아왔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문화가 가진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경조사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식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부담과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 과도한 형식주의, 그리고 인간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나뉩니다. 우선 경조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다양한 경조사에서 요구되는 경조사비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은퇴자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조사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경조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경조사의 본래 의미인 축하와 위로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형식적인 부담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 씨는 이번에 사촌 동생 경조사비로 100만 원을 했는데도 원래 정 씨네 집이 잘 산다는 이유로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사촌 동생 내에서 스몰 웨딩을 한다고 해서 정 씨는 청첩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름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촌 동생이니 의리로 보낸 축의금에서 큰 돈 쓰고 욕만 먹는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 씨는 사촌 동생과의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조사 문화는 과도한 형식주의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조사 참석 여부와 그 규모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의식하여 무리하게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큰 금액의 경조사비를 내곤 합니다. 이는 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단순히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조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진정한 축하와 위로를 나누기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와 돈의 교환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로 은퇴 7년 차인 임모 씨는 회사 생활을 할 때 일을 잘해서 아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비록 주말이었고 꽤나 먼 거리였지만 아내와 함께 몇 시간을 운전해 갔습니다. 문상객도 거의 없다시피 하여 거의 3시간을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후배도 나와 인사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얼굴을 봤다며 조의금까지 두둑히 넣어서 전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례식장을 다녀온 이후로 별다른 인사나 연락도 없어서 그 후배에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경조사를 이렇게 챙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하루 반나절을 통으로 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축의금, 조의금, 기름값, 대리비 등등 쓸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와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못할 거라면 처음부터 부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조사 문화는 인간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경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진정한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단절될까 두려워 참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조사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히려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경조사 참석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은퇴자는 더 이상 정기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조사 참석 시 지출하는 금액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까 두려워 참석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외면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은퇴자들에게 큰 심리적 상처를 남기며 경조사 문화에 대한 불만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경조사 문화는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적인 방식의 경조사 초대와 경조사비 지급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정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모바일 청첩장은 얼굴을 보고 전달받는 것도 아니기에 생전 연락 없었던 사람에게까지 영업하는 듯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김 씨처럼 괘씸함을 느끼고 오히려 관계를 손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조사 문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경조사에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